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에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대구 민족문제연구소 지역위원회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묵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례가 안 되시면 쓰고 있는 모자나 장갑이나 이런 것들은 잠시 좀 벗어주었으면 되겠습니다. 주문은 좀 이따 가서 받아도 괜찮고, 지금 묵념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조국의 독립과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다 앞서가신 선녀들과 친일 청산에 한평생을 바친 민족문제연구소 선생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가장 겸손히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합니다. 일동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애국가는 신독립군가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나올 건데 조금 빠른 템포라서 어르신들은 빨리빨리 입을 이렇게 벌려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립군가 같이 큰 소리로 제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민족문제연구소는 1991년도에 창립이 되어졌습니다. 대구 지부는 1995년도에 지부가 생겨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저는 제9대 대구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권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많이 오셨는데
뭐 외부 외부 손님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강의에 더 충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비록 본인들이 소개가 안 됐고 또 멀리서 왔는데 소개를 빼서 선한 것 같지만, 그 모든 마음들을 강의에 팍 녹아들게 해서 집에 가실 때 더 뿌듯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회원 중에 그 신앙송을 해주실 분이 있어서 잠시 신앙송 듣고 차분히 오늘 이 모임을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수진 회원님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이기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꽃모종을 심는 일입니다. 한 번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들이 길가에 피어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제 마음대로 이름 지어 부르게 하는 아무에게도 이름 불리지 않은 꽃이 혼자 눈시울 적시면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그 꽃에 다가가 시처럼 따뜻한 이름을 그 꽃에 달아주는 일입니다. 부리가 하얀 새가 와서 시의 이름을 단 꽃을 물고 하늘을 날아가면 그 새가 가는 쪽의 마을을 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도 꽃처럼 예쁜 이름을 처음으로 달게 되겠지요. 그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꽃이 된 사람의 마음을 시로 읽는 일입니다. 마을마다 살구꽃 같은 등불 오르고 식구들이 저녁 상가에 모여 앉아 꽃 물든 손으로 수저를 들고 식구들의 이마에 환한 꽃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둠이 모카송이처럼 내려와 꽃들이 잎을 포개며 그날 밤 갓 시집온 신부는 꽃처럼 예쁜 첫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이름 모를 베개를 사고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 앵콜. 예, 우리 이수진 회원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3시 20분을 조금 덜 되었는데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방학기 집사님을 엄청 힘들게 모셨습니다. 지금 가장 핫하시고 전국에 가장 바쁘신 분인데 이분을 모시려고 우리가 한 3개월 전부터 오늘 3월 15일을 맞춰놔서 이걸 연기할 수도 없고, 사실은 지금 가장 탄핵의 정점에 와 있는 시점이라서 이 행사 하는데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투쟁을 열심히 해나가면 될 것 같아서 우리 귀한 방학전 선생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방학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노래가 많기 때문에 각종 노래를 많이 듣는 게 좋은 건데요. 앞에 조명 끄시는 게 여러분들 그 눈에 위에 무대 조명은 무대 조명. 네. 보다 보니까 여기 벚꽃도 피고 목련도 피었더라고요. 네. 원래 저희가 탄핵이 뭐 당연히 이번 주에 될 걸로 알고 탄핵이 다 됐으니까 이제 편하게 3월 15일 날 특강 잡았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많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마음이니까 또 오늘 또 3.15 의거 날이기도 하고 뜻깊습니다. 그 아까 이순신 선생님 그 신앙송할 때 제가 어떤 거 떠올렸냐면 꽃 얘기 하시길래 자유에 대해서 백범 선생이 하신 말이 있거든요. 자유란 무엇인가? 뉴라이트가 말하는 자유는 공원에 꽃을 꺾는 자유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자유잖아요. 근데 백범은 뭐라고 했냐면 자유란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이런 말씀 했거든요. 그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꽃을 심는 자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이수진의 그 시를 들으면서. 항일음악 관련해서는 그 먼저 우리 이동근 선생님 계시지만 뭐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 이럴 때 이제 전문용어로 불도저 앞에 삽질하는 건데 제가 아무리 해도 못하니까 좀 이동근 선생님 같은 어떤 연구자나 시인보다도 전 다른 영역으로 항일음악을 좀 접근해봤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영역입니다. 틈새. 제가 개척하는 건데 뭐냐면 이 항일음악을 우리 그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 만든 거거든요. 이 주제는. 2005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가 광복 60년 때. 광복 60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보훈처에서 다시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독립운동 노래를 그때 독립운동 노래는 다 누가 불렀냐면은 별셋이 불러요. 별셋. 별셋 아세요? 남자 셋이 나온 거? 별셋 알면 뭐 나이만큼 모르면 나이가지고 주로 국군 방송에 많이 나오던 별셋 아저씨 3명이서 모든 독립운동 노래를 다 불렀어요. 이 테이프로. 그러니까 노래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거나 1억 원을 제가 받은 건 아니고 1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나온 음반이 다시 부른 노래입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노래마다 가수가 다 달라요. 윤도현, 장사의 크라잉넛, 하, BMK. 지금은 크라잉넛 노래가 가장 유명하죠. 나가 싸우러 나가. 그래서 한 곡마다 다른 장르의 가수들이 부르게 한 노래가 2005년도에 만든 음반이고 제가 기획자입니다. 제가 기획자예요. 아무튼 저한테 팔을 안 줘요. 기대 다 할 때. 근데 그때 가수들이 1억 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때 최고의 가수들인데 독립운동 노래를 편곡해서 리메이크해서 부르다니까 다 무료로 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이 살아있어요, 정신이. 그 이후에 뭔가 이 독립운동 노래를 보급해야 되잖아요, 보급. 노래는 불려져야 되잖아요. 시는 낭송돼야 되고, 작품은 읽혀져야 되고, 음식은 먹어야 되고, 노래는 불려져야지 생명력이 일어나는데, 그 노래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럼 우리 군인들한테 노래 교육하나, 대한민국은? 광복군을 계승했다고 말만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어렵게, 그것도 주려고도 안 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억지로 이제 다른 루트로, 어둠의 루트로 받았어요. 현에 군가집 259곡이 있더라고요. 259곡에. 독립운동가 당연히 독립운동 노래 한 곡도 없습니다. 우리 유신의 이름이 나 유신 노래가 아직도 있어요. 뭐 그다음에 무슨 김하사 여자 비하하는 거 있잖아요. 김하사 여군의 노래인데 뭐 짧은 스커트 입은 여군이 이게 나와요. 그 205 현행 군가집에도 유신 차장의 노래가 있고 여성 비하 노래가 있는데 독립운동 노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문재인 정권의 장관이 국방부 장관 3명 바뀌었거든요. 송영무 장관, 정경두 장관, 서욱 장관. 제가 장관을 지금 만날 짬밥은 아직 못 만나지만 정책보좌관을 통해가지고 제안했습니다. 그 논산훈련소에 퇴소할 때 독립군가 노래 하나 배우고 퇴소하면 안 되냐? 언제적이냐 멸공의 힘만 배우냐 이거예요. 언제적인데. 이러니까 이게 진다 이거예요. 이대남 욕할 필요가 없다. 이대남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있었는데 왜 못했냐 이거죠. 이대남들한테 독립 노래 하나라도 부르고 논산훈련소에 나오게 집에 가게 하면 적어도 임적 폄하나 동명 폄하 안 할 거 아니냐 이만큼이라도. 안 해놓고 이제 이대남 욕을 하고 있어요. 권력 있을 때 쓰지도 못해놓고는. 그래가지고 노래가 없대 이거예요. 노래가 왜 이렇게 없어. 그래서 그 말 듣고 저희가 2017년도에 탄핵되고 바로 문재인 정권 1기에 바로 항일음악 330곡 저희가 냈습니다. 사비로 냈어요. 저희 사비로 330곡집에 이렇게 무거워요. 여러분 세 곡은 아십니까 혹시? 330곡집이 있어요 이만큼. 근데 이 책은 그 오른쪽에는 악보지만은 왼쪽에는 역사책이에요. 이러니까 이 책이 귀한 겁니다. 다른 거는 대부분 악보만 나오는데 이거는 역사책이에요. 이 작사 작곡이 누군지, 이 뜻이 무언지, 이 책이 어디에 실렸는지 역사책이거든요. 이거 보고판에도 힘들었어요. 아주. 보고 안 해줘요? 진보교육감 그것도 어려워요. 진보교육감 뭐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도 태반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부산교육감 나오죠. 김덕준 교육감님.
진보 교육하면 차갔어요.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보가 참 재밌다. 뭐가 진보인가? 독립농 노래 하나씩 사주는 것도 못 사주면서 그게 진보인가? 이번에 또 제목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진보, 그렇게 할 진보 이름이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죠. 그 항일 음악 얘기할 건데요. 이런 어떤 답답함 때문에 연구소가 나왔고, 그다음에 330곡쯤 됐고,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내시는 회비 5천원 10,000원 가지고 낸 거고요. 이제 필자인 노동생 돌아가셨지만은 유작이 됐죠. 이제 그 당국대학교에서 BK 5년 받아가지고 한 5년 동안 BK 받으면요. 한 몇십억. 그래서 그분들이 밝혀낸 게 600곡. 그건 이제 나라도 받아 산 거고, 600곡. 그거는 그냥 600곡인데 곡만 있어, 곡만. 해석이 없어요. 악곡 600장. 합치니까 몇 곡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 노래 발표한 게 몇 곡입니까? 600 더하기 330 하니까 930곡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복된 걸 제가 조사해봐서 제가 논문 하나 썼거든요. 중복되니까 빼니까 760곡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악보가 존재하고 가사가 존재하는 노래는 760곡의 항일 노래가 밝혀졌다. 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바로 이렇게 왼쪽에는 우리 거, 오른쪽에는 당국대학에서 낸 거. 760곡인데, 이걸 제가 이제 노래에 앞서서 항일 음악은 뭔가 봐야 되는 약간 이런 건데, 뭐 항일 음악은 뭐 어쨌거나 시기마다 음악, 항일 음악, 항일 가요, 항일 가곡, 항일 노래, 항전 가요, 독립군가, 독립운동 가요, 혁명 가요 이렇게 다양한 그 명칭을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다 항일 음악이죠. 일본은 몰아내자, 새로운 나라 세우자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연구소에서는 항일 음악으로 좀 폭넓게, 왜냐하면 노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낭송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연주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폭넓게 하자라고 해서 우리는 항일 음악이라는 걸로 장르를 시켜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760곡을 분석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760곡을 다 보고 분석하는데 통계적으로 분석했어요. 통계적으로. 분석한 건 저밖에 없는데 좀 다양하게 뜯어 먹어야 되니까 항일 음악을.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항일 음악 760곡이 가사를 다 분석했거든요. 통계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가장 빈도가 많은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 빈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또 빈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미 있는 50개만 뽑아봤는데 우리가 제일 높고요. 우리. 그다음에 나라, 사랑, 자유, 동포, 소리, 만세, 원수, 외놈, 혁명, 조선, 동무, 독립, 조국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이 가사에는 자기의 마음이 담겼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 단어가 우리한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건 50개인 거고 100개까지 하면 이렇게 워드 크라우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가장 큰 것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빈도.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라는 말이 참 우리 마누라 우리 뭐 외국인들 싫어한다고 하지만은 나의 마누라라고 하지만 역시 우리라는 말이 참 힘이 있구나. 우리 공동체에 대한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이 바로 공동체를 위한 우리. 그래서 제가 아까 노래 중에 그 크라이나 노래 중에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신대한 독립군가지만 신흥무관학교 교과도 같은 곡이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신흥무관 교과 가사의 마지막이 우리 배달나라 이렇게 나가요. 나가 싸우러 나가가 신흥무관 교과에서는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를 다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를 뚫어지게 보면 뭐가 생각나요? 네? 아니 우리라는 글씨를 딱 보면 뭐가 떠오르는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 어느 기업이 안 떠오르는 기업. 우리은행 떠오르잖아요. 우리은행. 그래서 제가 저거 우리은행에 팔아먹어야 되겠다.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은행 시청지점, 서울시청 지점장의 회원이에요. 찾아가가지고 올해 광고 80년이니까 일단 정권이 바뀌어야겠죠. 예? 정권이 바뀌어야 기업인들이 좀 자유롭죠. 정권 바꾼 다음에 광고 80년에 우리은행의 그 홍보대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은행 홍보대사. 아이유예요. 아이유. 그 다음에 저기 하나은행은 임영웅. 우리는 하나은행 거래 안 해. 그래서요. 하나은행 거래 안 해. 임영웅 때문에 거래 안 해. 우리은행만 거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은행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배달나라인데 대한나라로 바꾸고 우리 대한나라에 우리은행. 그냥 로고송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불렀어. 이렇게 그래서 녹음했어. 지점장이. 이거 이제 해가지고 아이유한테 부르게 할 거라 이게. 아이유가 우리은행 홍보대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대한나라에 우리은행 좋잖아요. 좋잖아요.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정말 농담이 아니고 올 8일로에
그럼 제가 한 저작권을 3억 받을게요. 그럼 여기다가 1억 내겠습니다. 대구지구에 핵심이 뭐냐? 이 독립운동 노래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곳에서 부르게 하자는 거죠. 학교나 군대를 넘어서서 그러면 소리라고 하는 건 다 있지 않습니까? 소리? 심지어 그 뭐죠? 저기 지하철에도 나오는데 뭐 요번에 다음에 뭐 반월당역 나오잖아요. 음악 나오죠. 음악. 그 의미 없는 음악, 의미 없는 종소리. 저희 종소리도 분석했어요. 학교 종소리 경기도 이제 하는데 70%가 이제 샘플 분석했지만 70%가 뭐겠어요? 학교 종소리 나오는 음악이. 아 그거 안 나와요.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엘리제이가 나와요. 엘리제이가. 띠리리리리리리 70%가 국적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쓸데없는 음악이죠. 그 노래 들으면 무슨 생각납니까? 갑자기 자동차 후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재활용품 갖고 막 나가 몸이 막 움직이고 재활용품 날이구나 버리는 날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독립군과 노래로 평역해서 왜 그때 그러면은 하루에도 제가 볼 때는 30% 듣게 돼요 아이들이. 그죠? 시작할 때 끝날 때 무조건 한 번 할 때마다 2번씩 듣는 거 아니에요? 네, 점심시간에는 또 길게 한다 돼요. 4번이나 한다 돼요 점심시간 때는. 그럼 10초 내지 30초를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 노래로. 그럼 그 학교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노래를 만들 편곡하는 게 무궁무진하다. 760곡을 활용하는 방법은 세고 셌다. 지하철, 버스, 학교 종소리 등등등등. 우리가 안 할 뿐이지. 누가 안 하느냐? 권력 잡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나를 그래서 한 일주일만 교육부나 국방부에 정책 보좌관 딱 일주일만 시켜준다. 다 할 텐데.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그죠? 한 달도 필요 없어요. 한 달 월급도 안 줘도 돼요. 일주일 주급만 주면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준 거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하자는 취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 50개의 단어, 상위 50개의 단어, 100개의 단어를 가지고 AI에다가 집어넣었어요. AI에다가 제가. 100단어를 그대로 그냥. 그래서 이 100단어를 가지고 성명서 하나 만들어줘 했거든요. 나온 성명서 보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조국,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아름다운 강산에 태어난 민족으로서 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국에 대한 깊은 애국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삼천리 강산을 지키고 이렇게 나와요. 활용이 돼요. 이건 제가 AI가 한 거예요. 물론 저는 AI는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 네이트 쓰는 거 그냥 아주 그 아무나 쓸 수 있는 거 무료 사이트. 근데 더 좋은 사이트 있습니다. 돈 내고 쓰는 거. 더 멋있는 성명서가 나오겠죠. 멋있는 작품들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냐면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 힘차게 나갑시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만세. 감사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건 AI가 멋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가사가 멋있어서 멋있는 글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항일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로 가능성이 대단히 무궁무진한 원자료다. 원감자다 이거죠. 아주 좋은 친환경 감자예요. 이 감자를 가지고 졸여 먹든 볶아 먹든 튀겨 먹든 그건 우리의 역량인 거죠. 이미 좋은 재료는 준비되어 있다. 독립운동가들이 이미 100여 년 전부터 만들어놨다. 활용 못하는 건 우리 후손들 잘못이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노래 한번 먼저 들어보면서 독립국가 좀 보시죠. 들어보시죠. 곡이 낯익기시죠? 독일어는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곡이 낯익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찬송가이기도 하고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월드컵 때
그 국가대항 월드컵 때 이렇게 하면은 자기 나라 국가 나오거든요. 독일 할 때 항상 우리가 이거 먼저 듣고 이제 선수들 하거든요. 올림픽 때는 우리가 독일 국가 올라갈 때 뭐 올림픽 그 시상식까지 안 보니까 안 본다 하더라도 월드컵 때문에 많이 압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젊은 애들이 다 알아요. 독일 국가 아니냐? 뭐 독일의 국가대표 미네 뭐 누구죠? 뮬러 선수 이렇게 여기서 부르더라 이렇게 알거든요. 이 노래. 이 노래는 원래는 3절까지 있는 건데 1, 2절 부르면 지금 감옥 갑니다. 독일에서. 감옥 가. 왜냐면 1, 2절은 그 독일 민족이 훌륭하고 독일 여자도 이쁘고 독일은 물도 막 아름다워 물도 깨끗해가지고 맥주나 이런 거. 그러니까 독일 우월주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 2절 부르면 지금은 금지곡입니다. 3절만 부르게 돼 있습니다. 3절만. 여기는 3절. 곡은 같아요. 하이든 건데. 근데 이 곡을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부릅니다. BMK라는 우리 가수가 편곡한 건데 곡은 독일 곡하고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1절만 듣고요. 그 느낌이 확 좋죠, 그죠? 되게 고급진 하이든 작곡이거든요. 하이든이 만든 곡에다가 가사 붙였으니까 곡의 수준이 높은데 아직 나라가 일제강점되기 2년 전에 만든 노래입니다. 예, 영주도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추모식 때 불러진 노래이거든요. 이 노래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 초치한 게 우리 노래는 항일 노래는 이렇게 외국의 노래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콘트라 팍툼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하면 노가바 노래 가사 바꾸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곡은 외국의 노래, 외국의 민요들이 많이 들어와요. 찬송가라든지. 그러니까는 뭐냐, 우리 항일 음악도 전 세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어디 나가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 말은 전혀 모르지만 아리랑 선율이 나오면 우리가 글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 선율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선율 때문에. 가사는 모르지만. 바로 이래서 우리 항일 음악의 어떤 글로벌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 애국가도 있는데 이 대한제국 애국가는 지금 애국가가 아니고 이제 그 순종, 고종 황제를 칭송하는, 특히 고종 때 만들어진 노래인데 칭송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에케르트라고 하는 독일인이에요. 독일인인데 이 독일인은 그 우리 스카우트 해왔어요. 고종 때. 어디 있었냐면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군가 만들고 군가 지휘하던, 군악대 지휘하던 지휘자. 그러니까 주로 일본은 독일식 병정, 군사문화 제도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군인들, 군악대의 어떤 것들, 그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근데 유명한 사람이 이제 에케르트라 고종이 초빙해가지고 대한제국 애국가 한번 만들어 봐라고 한 건데, 그 노래가 이제 122년 됐네요. 자. 일제에 의해 금지곡으로 지정됐던 대한제국 애국가가 독일 베를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고종의 명을 받아서 독일 작곡가가 만든 최초의 애국가인데요. 120년 만에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현장에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공연 2시간 전 긴장 속에 리허설이 진행됩니다. 관객들이 입장하고 첫 곡은 우리 전통악기 대금과 서양 오케스트라의 합주곡 조우. 이번 공연의 전체 컨셉이 만남인 것 같아요. 우리 전통악기와 또 그 서양 오케스트라의 만남, 독일 청중과의 그런 만남.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
슈만과 베토벤의 곡이 연주되고 드디어 대한제국 애국가가 독일 무대에서 초연됩니다. 1902년 프로이센 왕실악장 프란츠 에케르트가 고종의 명을 받아 만든 최초의 애국가, 우리 전통음악의 기반에 서양의 음계와 리듬으로 표현됐습니다. Es ist eben wirklich eine Verbindung von diesen beiden Kulturen und das eben vor 120 Jahren, was finde ich wahnsinnig spannend ist. 대한제국이 독립국이며 자주국이란 뜻을 내포한 가사. 일제는 을사늑약 이후 이곡의 연주를 금지했습니다. 근대 이후 최초의 금지곡은 2011년 KBS 역사 스페셜을 통해 복원돼 100여 년 만에 재창됐습니다. 1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늦지는 않은 것인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독일은 물론 한국에서도 잊힌 애국가는 120년 한독 문화교류의 첫발이었습니다. 네, 이게 대한제국 애국가인데 그 가사는 뭐냐면 상제를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한자로 상제라고 하거든요. 윗상자 황제, 상제라고. 상제가 우리 황제, 고종을 도우사 이런 거예요. 어디 많이 들어본 가사 아닌가요? 그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그 노래 가사가 뭐 요즘 뭐 대한민국 애국가의 그 가사가 윤치호가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뭐 논쟁이 있는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전 대한민국 가사야말로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공동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늘의 어떤 그 거대한 실존적 그 절대자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의 창작품은 아니다. 여기는 동학 정신도 담겨 있고 여러 가지 그 뜻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거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 최초 애국가, 최초 국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2021년에 뭐 대한민국 뭐 KBS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뭐 이렇게 공연되었다라고 하는 거짓말이고요. 이건 우리도 민족문제연구소 했습니다. 이게 연구소 같은 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간은 좀 오바. 이거는 노래가 같은 건데 들려드리긴 어렵고 시향왕에서 여기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숙명여대 강당이에요. 숙대 강당. 네, 저기 했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사를 유념해서 가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헌금함 보여주세요. 헌금함.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박수 치시죠. 마지막입니다. 건고하다. 이런 말 듣고 독립운동 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하고 독립운동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민중가요랑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 어우러질 수는 있어. 그렇죠? 우리가 하면 야 해가 뭐 서쪽에서 뜨겠네. 해가 서쪽에서 뜨더라도 우리 대한소년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백절불굴이다. 이런 건데 이 노래는 찬송가에서 여기 정균환 목사님 여기 구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데 내일 이거 가르치세요. 신도분들한테. 아멘. 그 미군 군가에서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이렇게 노래라고 하는 게 이런 그 역사성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노래가 이렇게 되게 글로벌한 참 많은 곳을 거쳐서 왔다. 초창기에 자, 동학혁명에서 민주화운동까지 자, 이제 우리 거 또 이번 새 여자를 편곡해서 부른 겁니다.
이 노래는 그 재즈풍으로, 재즈 베이스로 한 거예요. 재즈 베이스로. 그래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데, 제가 이 노래를 어느 당에다 줄까 했더니 조국 혁신당이 부르기 제일 맞습니다. 이거는 조국 혁신당 축창가, 거기 상징적인 시가 축창가니까 이거 전봉준의 이 노래를 좀 조국 혁신당에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가는 노래인데, 어쨌든지 이 세아세아도 많이 불려지니까 지금까지 생명력이 오고 있다. 민주화운동 때까지. 요즘 이제 안 부르겠지만, 그러니까 안 부르겠는 걸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거냐. 동학혁명 정업에 있는 기념관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노래를 계속 불려지게 하는 것이 동학 정신을 계속 계승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죠. 네. 자, 이제 신흥모관학교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동안 공식적인 어떤 행사에서 신흥모관학교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7번 언급했어요. 7번.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한 거예요. 신흥모관학교가. 그래서 그 하나의 결과로서 육사의 독립군들의 흉상이 이제, 특히 이제 신흥모관 관련하셨던 이회영, 그 다음에 지청천, 이범석, 다 신흥모학교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하고 김자진 빼고는 5명의 흉상 중에 3분이 신흥모학교 출신들이 육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저도 세울 때 관여했지만, 그 중에 이제 다른 거 민망하니까 이제 홍범도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지금 저 모양 저꼴이 된 건데, 어쨌든지 간에 이 노래를 우리는 오랫동안 부르고 있고, 신흥모학교가 1911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110년이 넘은 학교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교가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급화 시작한 것도 110년이 넘었는데, 11년이 넘었는데, 11년 다 돼갔는데, 이 노래를 제발 군가로 쓰여주면 좋겠다. 그러다가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하니 육군사관학교에 찾아가고 해가지고, 제발 이 노래를 좀 육사에서 좀 노래 교육을 하려 했더니 교육이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답답하죠. 기념사업회는 딱 한 번밖에 못했고, 기념식은 딱 한 번밖에 못했어요. 육사에서 2018년도에.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아이들 육사 아이들 공부하기 바쁜데 이런 거 와서 해야 되냐부터 해가지고, 신흥모학교 답사 왜 가야 되냐부터 해가지고 교장이 난리가 나요. 육사 교장이, 문재인 임명한 육사 교장이 그 모양이더라고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7번 언급했는데, 당사자인 교장은 아닌데요. 여기 이런 갭을 어떻게 메워야 되는가. 답답하죠?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이 가사는 1절, 2절, 3절인데, 가사만 보면 우리 역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게 이때 1911년에 신흥모학교가 어디 있었냐면은 서간도라는 지역이 서간도 간도라고 하면 서간도 북간도 하는데, 그럼 동간도나 남간도는 있냐? 없습니다. 그냥 서간도와 북간도밖에 없어요. 기준이 어디냐? 백두산 기준으로 오른쪽은 북간도, 왼쪽 서쪽은 서간도예요. 남간도 북간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이제 2군데 지역으로 가죠. 무장운동하러.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왼쪽 가는 분들이 있고, 오른쪽은 함경도로 가죠.
가면 쭉 가다 보면 블라디보스톡 나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함께 1917년 러시아 혁명 세력과 함께 적군과 함께 독립운동하게 돼 있죠. 서쪽으로 가는 분들, 서간도 압록강 건너는 분들,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경의선 타고 압록강 건너 가는 분들은 서간도 지역에 활동하게 돼 있고 아무래도 중국 쪽과 같이 활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서간도 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문학교 위치가 어디냐? 뭐 그냥 지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그 광개토 대왕비 기준으로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 위쪽에. 아주 저는 그것도 사실은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왜 앞에 광개토 대왕비가 있는 장수왕릉이 있는 그 근처에다가 학교를 만들었을까라는 것도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이 노래는 3절인데요. 1절은 과거, 2절은 현재, 이때 기준으로 1911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서북으로 홍룡대원, 서북 지역 지금 우리가 보면 압록강 너머 지역 지금 신흥문학교 있는 서간도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홍룡대원 남해운절에 여러만만 헌원자손 헌원자손은 헌원은 단군 우리로 말하는 단군입니다. 우리로 말하는 단군. 쟤네들은 중국은 헌원이 첫 번째 황제예요. 헌원 황제. 우리는 단군의 자손, 중국은 헌원의 자손들.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헌원 자손 어떻게 했다고? 중국인들은 어버길렀다고요. 지도를 보시면 돼요. 어버길렀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줄 동해 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어린 것 품에다 끼고 어떻게 길렀다고요? 누구? 일본은 우리 조상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중국인들을 어버길렀고 일본을 젖먹이 길렀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이런 민족이다. 이 웅원한 이 호연지기가 느껴지는 이 가사. 근데 이 부분이 약간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은 1911년도에 그 신분 숨겨가지고 그 옥수수 창고에서 비밀리에 모였거든요. 그 신흥문학 이름 안 붙이고 신흥 강소 우리 야학이다 해가지고 이름도 감춰가지고 했는데 그 어려운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뜨거운 가슴 응원함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눈물이 없지 않습니까? 새빵 살해하고 있으면서 그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장백산 밑에 백두산 밑에 비단 같은 말린하고는 반만 년 동안 피로 지킨 우리 지금 피로 지킨 옛집이다. 그런데 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 맡기고 종이 되어 있다. 우리는 누가?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중국을 어버기르고 젖먹이랬던 우리 조상들인데 우리는 뭐예요? 조상들이 피로 지킨 이 땅에서 남의 자식 놀이터가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청일전쟁과 럴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1894년 청일전쟁, 1905년 럴전쟁 때 우리 아이들한테 청일전쟁, 럴전쟁 어디서 내놨어요? 그러면 청나라 아니면 일본? 청나라 아니면 러시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우리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우리 땅에서. 지금도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 땅에서 남북의 운명을 다른 나라들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군이라든지 일본놈이라든지 중국, 러시아라든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얘기를 이미 100여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자식의 놀이터가 되겠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 남의 자식의 놀이터가 돼버렸다. 우리 뭐예요 지금? 종이 돼버렸다. 종.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 가사에 담기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가사에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3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미래는 이 학교의 지향을 나타내는 신흥고학교의 지향. 칼춤 추고 말을 달려 몸을 달렸고 당연히 군인들이니까 그렇게 단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아니고 새로운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썩어지는 의리 민족 이끌어내요. 새나라 세월이 누구냐? 바로 청년들 너희들이다. 이 짧은 가사 안에 반만년의 역사와 지향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 노래와 이 가사의 힘이죠. 이 노래는 그렇고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은행에다 팔려고 하는 거고 우리은행에 팔려고 하는 거고 이 노래는 그 조지아 행진곡이라고 해가지고 남북전쟁 때 불려진 노래예요. 남북전쟁 때 북군이 이겼는데 마지막으로 어디를 점령해야지 북군이 이기는가? 애틀란타에 있는 조지아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거기가 남부의 중심이에요. 나머지 싹 이기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겼어요. 북군 장군이. 그 장군 이름이 셔먼이야. 셔먼. 영어로 하면 제네럴 셔먼이에요. 그래서 1년 후에 제네럴 셔먼이 영웅이 돼가지고 배 이름을까지 붙여줘요. 제네럴 셔먼호라고. 그 제네럴 셔먼호가 중국 텐진에 있다가 평양 대동강 거슬러가지고 조선에 문을 열어라 해가지고 이제 조작해가지고 싸움 나가지고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벌어지죠. 그걸 빌미로 신미양요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 놈들이 쳐들어온 빌미가 된 게 바로 셔먼호인데 뭐 셔먼이고 시킨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하도 유명하니까 배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제네럴 셔먼호라고. 그 셔먼호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 노래는 북군 이겼으니까 북군 이겼으면 북군 노래가 오는 거죠. 남군 이겼으면 남군 노래가 오겠죠. 근데 북군이 이겨서 그것이 찬송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구한말에. 근데 이 곡이 너무 신나니까 이 곡을 가지고 가사 붙인 게 17곡입니다. 저희가 밝혀낸 건 17곡. 한 수십 곡 될 거야. 가사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나가 싸우러 나가 크라노시 부른 거. 그게 제일 유명해진 거죠. 그렇지만 신흥 모관학교도 이 곡에다가 가사를 만들었다 하는 거죠. 신흥 모관학교는 1910년부터 10년 동안 있었는데 3,500명이고 학비 무료입니다. 학비 무료. 그 돈을 다 낸 게 이제 그 이회영 집안인데 무당 이회영 지금 광복회장님 할아버지죠 이제. 그 이 이회영 훌륭해요. 이회영호가 뭐예요? 이회영은 큰아들도 아니에요. 6남매 중에 넷째. 그 다음에 이회영도 훌륭하지만 그 위에 첫째, 둘째, 셋째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넷째가 하는데 첫째, 셋째가 다 인정해줘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당은 호가 뭐예요? 우당이죠, 우당. 우당은 이회영 호가 우당이죠. 한자로 볼까요? 한자로 우가 뭐예요? 친구. 친구예요, 친구. 버두. 그 다음에 당은 집당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지트. 그래서 지은 거예요. 자기는 친구들이 모이는 집이다. 돈이 많잖아요. 오렌지 쪽이냐, 오렌지 쪽. 근데 우당이 모이는 아지트가 어디예요? 어디서 모였을까요, 주로? 예? 안시는 모학교에 모인 거 아니죠. 서울에 아주 중심가입니다. 한국은행 맞은편에 있는 상동교회가 아지트예요. 그게 상동파라고, 상동파. 그래서 그 상동파가 만든 학교가, 조직이 신민회. 양기탕, 안창호, 거기 전덕기 목사 등등등. 이 신민회가 뭘 꿈꿨냐? 민주공화국을 꿈꿨단 말이죠. 신민회. 그 신민회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요. 과거에 한자로 신민이라고 치면요, 조선왕조 시록 들어가 보시면 시민 치면 엄청 나와요. 신민. 왜? 한자가 신하신자 신자예요. 신하신자 백성민. 왕 빼고 다 신민이야. 많은 사람도 신민이고 심지어 아버지도 신민입니다. 왕한테는. 그러니까 왕 빼고 다 신이야. 신하신자. 근데 이게 새로운 신자로 바뀌었다고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신민회는 민주공화제를 지향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새로운 신자 신민들이 흥국, 나라를 흥하게 할 거다. 그래서 앞자 따가지고 신흥 모관학교가 된 거죠. 신흥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건데요.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네 가게들 보면은 제일 많은 가게 이름이 무슨 상회예요? 전빵들 보면. 아니에요, 대동상회예요. 대동상회 제일 많아요. 두 번째 방에 신흥상회예요. 다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동단결 선언, 신흥모관학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신흥모관학교는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 10년 전에 우리가 2011년도에 조사할 때는 600억 정도다. 이 우당 집안이 돈 낸 거는 600억 정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사 다시 다 했거든요. 연세대학교 왕현유 교수라고 조사 다시 했어요. 문헌가지고. 지금 시가를 해보니까 2조 원이에요. 2조. 그러니까 무상교육이 가는 거야. 무상교육. 그런데 돈은 냈지만 시내에 있다 보니까 서울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부족했어요. 군인들은 누가 갑니까? 군인들은. 그래서 신흥모학교는 저희가 서울파와 안동파가 같이 만들어서 하거든요. 서울파는 돈 낸 거예요. 안동파는 사람 낸 겁니다. 이상용, 석주 이상용, 고성희 씨, 그다음에 또 김동삼 집안, 내안마을에 지금 그 독립기념관에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큰 집 종손이 가면 다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석주 이상용은 종손이에요. 임청각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김성일 다 집안들, 김동삼 집안들 있죠. 다 후손들이죠. 한 집안이 가면요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인적으로 신흥모학교를 초반에 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파가 다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이종천 회장님 유명해져가지고 이회영만 띄우려고 해서 문제예요. 독립운동 혼자 하기 전혀 없다. 단독 플레이가 없다. 독립운동은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인정해줘야지 한 집안만 해서 안 된다. 좀 서운한데. 그래서 제가 실은 육사에서 그 5명이 흉상 만들 때
석주 이상용이 빠진 거에 제가 약간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안 됐는데. 근데 뭐 저는 발언권이었고 그때 막 육사에서 뭐 이정찬 회장만 데려다 자문위원 시키니까 이정찬 회장이 자기 할아버지 집어넣고 이상용 뺀 거지 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석주 이상용의 중요한 지점은 25년도에 임시정부에 국무령이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1916년부터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 하다가 이제 올해가 이승만 탄핵한 지 딱 100년입니다. 3월 21일 다음 주가 되면 어제 그렇게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헌재가 그것만 날짜 맞추려고 그러나? 1925년 3월 21일 탄핵된 그날 맞춰가지고 유선을 탄핵하려고 날짜 맞추려고 그러나? 뭐 그렇게 뭐 날짜 맞춰주면 좋고 그렇지만 굳이 날짜 안 맞춰도 된다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제 3월 21일이니까 역사의 아이러니죠. 역사의 어떤 준엄함이기도 하고 역사라고 하는 신이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이렇게 만든 거기도 하죠. 윤선영이 하도 이승만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파면시키려고 하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지 간에 하도 이승만이 대통령병 환자가 되니까 프레젠트는 대통령병 환자라고 하니까 그 대통령제를 없애버리잖아요. 이승만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 최고 지도자 이름을 국무령제로 국무령제도 큰 대자 쓰지 말고 이래라 국무령 초대 국무령이 이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탄핵 100년은 곧 석주 이상용 국무령 취임 100년이기도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대우경무에 계신 분들은 또 석주 이상용 기념사업도 같이 해야 되는 또 뭐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 교과는 교과인데 이제 졸업하잖아요. 1911년에 만들어졌어요. 11, 12, 13, 14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14년 되니까 이제 여기 졸업생, 재학생들이 이제 뜨거워져. 여기 2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워져가지고 야 우리 드디어 전쟁할 수 있겠다. 어떤 전쟁?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죠.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에 일본 놈들이 독일 편 붙으면 미군이 연합군이고 그러면 우리는 싸우면 되겠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어떤 기대가 부풀었는데 머리 좋은 일본이 독일 편 안 든단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 들었는데 1차 세계대전 독일 편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연합국 편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전쟁할 기회를 놓쳐버리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4년 동안 여기 독립운동 하더니 독립운동가 이 무관한 출신들이 이 안에 내분이 생겨 내분이 술 먹고 싸우고 막 괜히 분풀이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 분풀이 막은 사람이 김동삼이에요. 일도 김동삼이 졸업생들을 데리고 와서 왜냐면 다 무료니까 신입생도 들어오는데 선배들이 말이 그러면 안 돼. 참어. 우리 좀 더 강인한 사람이 돼야 돼. 졸업하고 전쟁 못 나가면 군인들 난리 나잖아요. 이분들이 졸업생들을 데리고 백두산도 들어가. 농장 하나 만들어. 농장. 그게 백서 농장이에요. 백두산 서쪽에 농장. 백두산 서쪽 왜 농장인데 왜 백두산 서쪽 가요? 일부러 일 시키려고 노가다 시키려고 척박한 데선 밭을 만들어요. 그 뜨거운 어떤 혈기를 다른 데 붙지 못하게. 그게 김동삼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만주 호랑이 된 거예요. 시베리아 만주 호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졸업생들이 만든 노래는 여기 신흥하고자 노래인데 이거 저희가 발굴한 겁니다. 저희가 신흥하고자 노래. 아까 신흥모학교 말할 때 좀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독립운동 노래 중에 이 지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지옥. 네. 그러니까 지옥의 쇠문이 열린다. 이게 식민지는 곧 지옥이다.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지옥의 쇠문이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내려서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식 표현, 기독교식 표현. 아까 이제 신민회, 신흥모학이 만든 분들이 신민회인데 거기가 이제 협성대학 지금 협성대학 운영하는 상동교회인데
상록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기독교적 어떤 사고방식이 여기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식민지를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해방을 자유라고 표현하는 이런 게 많이 느껴지고요. 그 신화 하구단 노래는 하구단 노래도 자유가 나오는데 하구단은 가사가 없네요. 이 하구단 노래 들어보니까 어떤 노래가 떠오르죠? 그렇죠. 머나먼 고향, 머나먼 저곳, 수완이 강물, 그거죠. 수완이 강물,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바로 그 노래.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아일랜드 노래 애창곡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가면 원어민 영어 교사 되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원어민 영어 교사 가서 물어보면 너 어느 나라 혹시 영국이야? 왜 영어가 미국식 발음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영어시 약간 투박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그래서 영국이냐 그러면 되게 짜증냅니다. 아일랜드이라고. 우리도 나가서 해외 나가서 한국인인데 일본이냐 그러면 기분 안 좋겠죠. 그런 거거든요.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영국이냐 그러면 짜증 엄청 내요. 아일랜드가 가지고 이제 대우받을 가장 좋은 건 이 노래만 외우고 가면 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공짜로 4박 5일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 농담이 아니고 어마어마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다른 나라 노래를 가지고 와서 녹아봐 했지만 아무 노래나 가져오진 않았다. 똑같은 동명상련
똑같은 식민지 겪었던 나라 노래를 주로 가져왔거든요. 여기 지금 아일랜드고 그 다음 노래는 스코틀랜드 노래도 있을 겁니다. 또 해방, 북비, 북군, 해방, 노예 해방 이런 그냥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유, 식민지에 대한 해방, 같은 동명상련에 있는 나라 노래를 의식적으로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는 노래. 아일랜드 노래 보통 건데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만 꼭 외우고 가시면 그냥 한국 노래 불러도 돼요. 왜냐면 곡이 통하니까. 알고 있다 너희 나니까 알고 있다 하면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가바가 아니고 원곡을 가져온 겁니다. 원곡. 그러니까 되게 우리랑 정서가 아일랜드랑 우리랑 정서가 좀 비슷해 보면 이게 고향에 대한 사랑, 땅에 대한 중요함, 부모 형제에 대한 어떤 그런 애환 이런 것. 나 여기 묻혀서 일단 묻힐 자리다니까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묻힐 자리다. 되게 가사도 그냥 우리랑 거의 비슷한 정서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유일하게 가사를 바꾸지 않고 가사도 그대로 가져온 그래서 항일 노래 중에 유일한 노래다라고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목사님 계시면 죄송한데 그죠? 안창호 선생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동휘 사회주는 이동휘도 그렇고 이동휘의 별명이 강화도의 바울인가? 강화도의 바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죠? 바울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네. 많이 보고만 그렇습니다. 전도 잘하는 거예요. 잘 가입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이동희 별명이 강화도의 바울이거든요. 강화도 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다 전도 신자가 돼버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잘생겼잖아요. 이동희 잘생겼잖아요. 안창호도 마찬가지고. 이동희가 움직이면은 한번 연설하면 그 동네에 학교가 생긴다고 그럴 정도로 기독교계 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안창호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분들이 말을 잘해. 말을 잘하니까 너무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그 말씀 중에서도 또 노래 가사도 많이 만듭니다. 지금 저희가 밝혀낸 거로는 항일음악 330곡 중에 안창호가 작사한 노래가 14곡이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창호가 우리가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는데 또 그 하와이 미국에서 먼저 독립운동 하셨는데 이승만 때문에 약간 격화되긴 한데 그래서 안창호를 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안창호가 만든 노래 14곡을 다 담겨져 있으니까 가사고가 이걸 우리가 음악회 일명 안창호 또는 도산음악회를 하면 초연이거든요. 최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하진 않고 안창호가 만든 단체가 흥사단이니까 흥사단에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책을 주면서 14곡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흥사단 이름으로 도산음악회를 하시면 우리가 그냥 도와주겠다 했더니 안 한대요. 진짜 안 한다고 했어요. 진짜로. 진짜 안 하죠 그랬어요. 확인받았어요. 사무총장한테 얘기했거든요. 안 한대. 왜? 돈이 없대. 알았어. 잘 됐어. 우리가 할게. 돈이 없어도 해야죠. 안창호가 만든 단체인데.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보니까 독립운동가들 억울해. 다 만들어줘가지고 해왔더니 건물까지 세워줬는데 안 해. 월세만 받고 다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대부분 그래. 99%가. 여기 영주에 있는 몇 개 빼고는 신흥학교 몇 개 빼고는 다 독립운동가 이름 팔아먹기 바빠. 이름 팔아먹기. 유관순 기념사업회 유관순이었고 안중근 송무회 안중근이었고 그죠? 백범 기념사업회 백범이었고 160개입니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가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 다 했어요. 뭐 하나 했더니 1년에 뭐 하나라도 하는 데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는 아무것도 안 해. 일반 걸어놓고 3분의 1은 뭐 하나 봤더니 3분의 1 중에 그 3분의 2는 1년에 추모식 한 번 하고 끝이에요. 제사 지내려고 기념사업회 만듭니까? 제사는 잘 지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 그럼 저희가 뭐 하고 싶어요. 어떤 기념사업회를 그 사람의 이미 있대. 보온체 있으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그 복수노조가 허용이 안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똑같이 2, 3년 기념사업회 있으면 내가 만들어면 안 돼. 불법이에요. 잘하든지 만들어놨으면. 우리 그러니까 아주 후진적이에요. 노조도 복수노조가 복수노조가 뭡니까? 막 3개, 4개도 만드는데 노조도. 기념사업회는 독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 거 하지 말라고. 딱 가려놓고. 어쨌든 간에 안창호 음악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시다. 네. 우리가 대구지구 하면요 최초예요. 역사적으로 최초 14곡 세라비에서 합시다. 세라비에서 14곡. 예. 자 노래 대표적인 거 예.
그 격검가인데요. 이 격검가 이게 한자로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역사 인물이 3명 나왔는데 기억나세요? 역사 인물 을지문덕 순서대로 해야지 순서대로. 동명화, 을지문덕, 충무공 이 3명은 외워놓으십시오. 이분만이 아니라 신흥무관학교 교재에도 꼭 3분이 나왔습니다. 신채호도 꼭 3분 언급했어요. 신채호도 동명왕 쉽게 말하면 광개토대왕 고구려 세운 사람 초대 왕이죠. 고주몽. 그 고주몽이가 세운 나라에 난 와있다. 우리는 태방살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겼다. 심지어 수다나도 이겼다. 청천강에서 지금 일본어와 싸우고 있다. 충무공. 그래서 이 3명 항상 동명 고주몽, 그 다음에 을지문덕, 이충모공은 3명 꼭 얘기했어요. 이 신채호도 그것까지 언급하고 다른 신흥과 교가에도 언급하고 마찬가지로 그 안창호 선생도 종교는 뭐 기독교이긴 하지만 관계없이 민족 역사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이제.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맨날 우리가 배운 게 무실역행 그죠? 네 자리에서 네 열심히 해 데모하지 말고 이렇게만 악용했단 말이죠 이제. 새마을운동 하느라고 그죠? 유달령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막 새마을운동 막 하면서 막 네 자리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공부하는 게 나라 위한 거야 라고. 심지어 누굽니까? 안창호도 그랬어. 무실역행이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그거 정말 잘못. 안창호를 폄하하고 안창호 욕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창호는 독립전쟁 원자입니다 여러분. 안창호는 전쟁에서 이기자는 사람이었어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고 20년 1월달에 안창호가 선포합니다. 20년 올해야말로 임시정부가 작년에 세워졌는데 우여곡절에서 세워졌지만 이제 우리 실력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20년 1월은 독립전쟁의 해라고 선포한 사람이 안창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총이 있어야 되니까 총이. 이동희 같은 분은 이제 러시아 혁명했으니까 잘해가 레닌한테 잘하면 무기도 올 수 있어. 러시아한테 무기도 와. 안창호는 그거 하지 말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총도 우리가 사서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이 농장, 오렌지 농장 넣어가지고 1달러 연맹 만들어가지고 돈 이렇게 해가지고 1달러가 아니지 1달러보다 훨씬 적은 매달 이렇게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야지 꼭 우리가 되는 것이지 남의 돈 받아가지고 무기 만들면 이거 남의 거다. 그러니까 약간 한 단계 더 거친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동희의 주장도 뭐 틀린 말이 아니고 안창호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쳐서 가자고 하는 게 마치 독립전쟁을 하지 말자로 자꾸 오도되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안창호는 그 무장투쟁 논자였고 독립전쟁 논자였고 그 바로 증거가 바로 이 가사에 나온다는 거죠. 칼을 휘둘러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이 가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장투쟁을 안창호 격검가 들려줬고 그 이제 밀양아리랑은 신민호인데 밀양아리랑에 대한 이제 최근에 연구 논문이 나왔어요. 밀양아리랑 날 좀 샀는데 이게 밀양 쪽 노래는 아니라는 이건 뭐 그냥 여담입니다. 최근 논문이니까 이건 약간 경기 민요 중에서도 아산 민요에 가깝다, 아산 아리랑에 가깝다는 또 논문이 최근에 나왔어요.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지 밀양 아리랑은 20년대에 나온 신민요입니다. 옛날 민요가 아니에요. 신민요는 일제 때 나온 게 신민요인데 거기에 가사를 붙였는데 가사를 붙인 노래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밀양 아리랑 좀 빨리 갈게요. 뒷부분에 가사를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광복군 아리랑으로 가사 바꿔서 부른 사람들이 많아요. 김학규 장군도 그렇고 이범석 장군도 그렇고. 네. 자, 광복군이 만든 대표적인 노래 들어봐야겠죠? 그 압록강 행진곡 이 대표적인 노래 그냥 딱 한 곡만 구인들한테 한 곡만 교육하라면 이거 교육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했고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했습니다. 다른 나라 곡이 아니라. 이제 광복군 1940년에 만들어진 군대잖아요. 40년 되니까 이제 광복군 중에서도 음악을 직접 작곡할 줄 아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노래 노가바가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독립운동 노래를 우리 손으로 작곡했다는 의미에서 이 곡은 정말 단연 넘버원인데 광복군이 이제 영어로 하면 코리아 인디펜던스 암이거든요. 코리아 인디펜던스 암. 기아 자동차 똑같죠 한자가. 아니 영문이.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기아 자동차 찾아봤죠. 아 진짜로. 박근혜 때도 찾아가고 문재인 정부도 찾아가고 찾아왔어요. 박근혜 때는 안 될 때가 찾아가고 문재인 때는 될 적을 찾아갔는데 역시 퇴짜 맞았어요. 기아 자동차가 2019년도니까 한민당 100주년이니까 너희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광복군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돈 내라. 우리한테 돈 내면 기아 자동차 랩핑 그 버스 랩핑 해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광복 유적지를 다니자. 청소년 좀 선발해가지고. 그럼 니들도 국뽕 마케팅도 되고 좋지 않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상무가 몇백 명이 된대요. 몇십 명이 된대요. 제가 그 백 없는 상무를 만났는지 몰라도 근데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거짓말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자기들이 일본에서도 차 팔아야 되니까 안 된대. 그건 거짓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기아 자동차 타게? 자기 브랜드 많은데? 보니까 팔지도 않아요. 몇 대 안 팔려요. 하기 싫다 이거지. 괜히 윤석열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은 역풍 온다 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거든요. 이제 독립운동도 마치 그 좌파들이 좌파들만 하는 그런 걸로 낙인찍혀 있는 거예요. 아니, 한국 광복군까지도 좌파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죠? 답답한데 그 이제 한국 광복군 노래 만든 분은 그 작곡가는 그 부산 출신의 한영석이라고, 가명은 한유한, 본명은 한형석이라는 분인데, 그 전라도 광주에 정률성이 있다면 사회주의, 부산에는 민족주의 계열의 한영석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영석 그 다음에 정률성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많은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는데, 어쨌든지 여러분 하얼빈 가시면 하얼빈의 그 옛날 역사 가져가지고 여기 상막편 여기가 또 이름이 죽은 자리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시지만 좀 더 가면은 정률성 음악관이 있습니다. 하얼빈에 가장 좋은데 강가 있는데
가장 좋은데 거의 안 가요. 한국인들이 가면 또 이제 큰일 난다고 생각해가지고 정일성 기념관. 그럼 정일성 선생은 거기 가봤냐? 가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얼빈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있냐? 하얼빈은 중국이 지정한 현대 음악의 도시입니다. 중국 그 도시마다 지정해놨어요. 뭐 부산이면 영화제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만 국가로 지정해놨어요. 하얼빈은 음악 도시예요. 음악 도시의 가장 좋은 자리에 정일성 음악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정일성을 활용해가지고 역사를 활용해가지고 중국과의 대화가 동등한 역사 대화가 됐습니다. 중국은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한테 다 물어보시죠. 정일성 아냐고. 모르는 놈이 없어요. 심지어 노래를 다 부르거든요. 정일성 만든 노래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역사 자원들을 우리가 정말 밟아 엎고 있다. 앞으로 진짜 한중의 역사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일성이다. 정일성한테는 한중은 같이 동등하게 우리는 교육하자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의용대가 부른 대표적인 노래는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넘어가는데 짧게 봐요. 볼도 앞부분만 봐요. 네, 이거는 최후의 결전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거 만든 사람은 윤세주, 그 김원봉의 친구인데, 근데 윤세주 좀 폄하돼 있고, 그나마 김원봉은 독립운동가 안 됐지만 윤세주는 돼 있으니까 이 노래를 우리가 의열단들 많이 불러야 되는데, 그 윤세주 이 노래는 폴란드 노동자의 노래를 갖고 온 거예요. 그 폴란드의 노래, 노동자의 노래를 곡을 가지고 이제 가사를 쓴 거거든요. 이런 노래니까 우리 윤세주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김원봉 노래 부르면서 감옥 가니까 부르기로 하고 저는 이 노래를 언제 들었냐? 아기 때 들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들었어요. 이게 조선의용대 노래인데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조선의용군이 되고 이게 나중에 북한의 주력군이 되거든요. 6.25 남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전라도에 사셨는데 꼬맹이 때 그 인민군이 불러가지고 노래 가르쳤는데 이거 배웠대요. 가사 바꿔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승만 넣었어요. 이승만 작당을 막 몰아내자 해가지고 제가 지금 녹음해놨어요. 아직 그렇게 노래인데 아직 이 노래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우리는 6.25 전에 불렸던 음악으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윤세주가 독립운동 노래를. 이건 폴란드니까 이제 폴란드가 또 폴란드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폴란드 사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독일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폴란드랑 교류할 때 이 노래 부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해보고요. 또 바르샤바의 노래부터 해가지고 폴란드 관련 노래가 많아요. 왜냐면 폴란드도 식민지를 오랫동안 경험했거든요. 제외결전,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깃발은 저는 보면서 가슴이 찡한데 이제 30년대가 되면은 우리도 이제 그 1930년, 31년에 이제 그 스페인 내전 때 이기려고 국제여단이 만들어져가지고 스페인이라고 하는 건 30년대 초에 되게 민주주의가 이건데 이제 독재자가 들어와가지고 쿠데타 일으켜서 물리치려고 하니까 민주공화국을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 이제 국제의용군이 가거든요. 국제의용이 가가지고 간단히 까미라든지 그다음에 누구죠? 생텍쥐페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크 트웨인이라든지 웬만한 그 당시 그 시대에 생각에 있는 놈들 다 갔어요. 이거 지켜야 된다. 그게 발런티어. 그러면서 깃발이 만들어지거든요. 30년대에 우리도 깃발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만든 깃발이 보십시오. 밑에는 영어, 코리안 발런티어스. 제가 자원봉사 강의할 때 이거 많이 보여줘요. 야, 발런티어스가 시간 남아가지고 불이웃독해 하는 거 아니야. 의무 없는 자들이 나가서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내서는 게 발런티어야. 함부로 발런티어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자원봉사 얘기할 때 구한말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실 나눠주고 기부민 쪼꼬로 이런 거 발런티어 그 자원봉사의 시초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왜 우리나라 발런티어의 시점이 그거냐. 의병이지 의병. 저 의병이에요 의병. 전 세계인 알 수 있는 의병이라는 뜻이고 한국 의병이라는 뜻이고요. 의용대. 물론 이제 의병이라는 말이 학술적으로는 그 라이티어스 아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1907년에 맥킨지가 그렇게 써줬어요. 한국 의병은 다르다. 발런티어가 아니다. 한국 의병은 그야말로 의로울 자 병사병자 그대로 직역했어요. 영어로. 근데 라이티어스 아미로 되어 있어요. 그건 특별히 한국의 의병들만 지칭하는 영문 명식입니다. 라이티어스 아미. 근데 전 세계로 통용되는 것은 발런티어스다. 조선의용대고 조선의용대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공병호 타자기
타자기가 없으니까 영무 타자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무는 한 줄만 가잖아요. 받침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받침 없는 타자기에다가 바꿔 쓰려고 하기 위해서 조선 의용대를 한 줄을 쓴 겁니다. 한 줄로. 나중에 이제 공병호 씨가 해가지고 이제 받침 있는 거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이 저 깃발에 담겨져 있다. 윤세주, 윤세주. 예. 귀야, 이 귀야. 귀야. 밑에 있는 거 뭘까요? 밑에 있는 거는 알아? 그 로마자 2예요. 2. 이지대. 이지대. 1지대, 2지대. 투. 이사단이라는 느낌이죠. 이사단 느낌. 그러니까 그 광복군의 이지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앨범 만든 거예요. 이지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거 뭐 기아자동차 찾아가야지. 팔아야지. 팔아야죠. 2지대. 1지대면 하나만 하면 되고 3지대면 3개만 하면 되고 네. 4, 5지대는 없어요. 3지대까지밖에 없습니다. 네. 자, 2지대. 임신부가 부른 애국가는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이런 거. 자, 스코틀랜드 민요라는 거죠. 올드랭사인. 올드랭사인은 스코틀랜드의 옛날 고어죠. 고어인데 그로부터 오랫동안 올드, 랭, 사인. 사인은 since거든요. 올드는 올드고 올드롱 since라는 뜻이에요. 올드롱 since. 아주 오랜 옛날부터. since는 언제부터잖아요. 그죠? 올드롱 since가 이제 옛날 스페인 말로는 올드링 사인.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700년 식민지입니다. 우리는 35년 식민지고 이런 나라들은 몇백 년 동안 식민지 해방투쟁하는데 우리 고작 30몇 년 못 참아가지고 그러냐? 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가져온 거고 저는 이제 곧 향후 10년 안에 스코틀랜드 저는 독립한다고 봅니다. 스코틀랜드는요 기회만 되면 독립하려고 그래요. 저 위에 있거든요. 저기 영국 땅 위에 있는데 북해산 브렌트유가 여기서 다 나와요. 우리가 그 말하는 그 석유, 텍사스 중진류, 북해산 브렌트유 하잖아요. 북해에서 나오는 브렌트유라고 하는 석유가 아일랜드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만이 있지. 자기들 거에 다 해가지고 영국, 잉글랜드 놈들이 다 써먹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나라 작아도 독립할 수 있다. 그거 믿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팀이 다르잖아요. 스코틀랜드는 아예 리그가 다릅니다. EPL은 잉글랜드 축구팀이고 스코틀랜드, 셀틱, 옛날 기성용이가 했던 그 녹색 줄무늬 셀틱은 별도니까 월드컵도 따로 나가 따로. 월드컵도 잉글랜드 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네, 웨일즈나 스코틀랜드 축구 못하니까 월드컵에 볼 수 없지만 별도로 출전합니다. 별도로 출전해요. 아예 국가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코틀랜드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애국가도 만드는 거죠. 오랫동안 동해를 하는 거죠.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이 여사님은요. 오늘 오희옥 애국지사의 낭독으로 안중근 옥중가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생각났죠. 그 행사 때 노래곡 부르고 그때 애국가 부를 땐 그 곡조를 불렀어요. 다. 그게 스코틀랜드 명료라든가 몰랐지 뭐. 우리나라 애국가라니까 그냥 따라서 배운 거지. 부른 거죠. 아, 집에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거 전화가 왔어요. 옛날 애국가를 부를 수 있냐고. 예, 부를 수 있죠. 전화로 그럼 그걸 불러볼까요? 그래서 불렀더니 아, 됐습니다. 그럼 이제 14일날 청와대에서 우리 초청했어요. 그때 하고서 나와서 이제 세종문화회관으로 오래요. 거기서 이제 한 2번 연습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조금 일찍 가서 2번 연습하고 그래서 그날 부른 거예요.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처음에는 세종문화 하면 보면 이제 있었는데 앞을 보니까 2층, 3층이 다 있어. 떨려. 떨리는데 그 다음에는 한 군데만 보자 하죠. 그다음에 그렇지냐. 그랬더니 좀 괜찮았어요. 그때는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천천히 부르래요. 그래서 천천히 부르는 것이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단추를 잘 맥혀선 거요. 이승만 분 때는 동료꾼들이 다 시시했어요. 일본 놈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독도는 저 땅이라고 자꾸 그냥 우겨대고 그 침략하는 야심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못 놀려. 근데 남북 통일이 돼야 우리가 정말 강한 나라가 돼요. 남북 통일이 안 되니까 이웃에서 다 얕보는 거예요. 동료꾼가요? 네. 신대한의 한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려 나가 나가 싸우려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오를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안중근 옥중가 적막한 가을 강산 야몰 상경에 슬피 울며 날아가는 저 기러기야 북방의 소식을 내가 아느냐 여기서 저기까지 몇 리 되는지 아차차 가슴 탔다 이내 신세야 완주 땅 시베리아 넓은 들판에 동해 갔다 서해 번쩍이네 신세야 해외에 널리 있는 백두산 하에 나의 일가 동포 형제 저곳 있건만 나는 소식 몰라서 답답하구나 만주 땅 시베리아 넓은 들판에 동해 갔다 서해 번쩍 이내 신세야 교대 잠이 편안하여 누가 자며 콩둔 밥이 맛이 있어 누가 먹겠나 때려라 부셔라 외놈들 죽여라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오희옥 요 시점으로 여사님이 90몇 세이셨는데 이제 10년 넘어서 100세 넘으셔가지고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18,000명 정도가 독립운동가로 서원이 되는데 생존한 독립운동가가 이제 5분인데 여성분은 없습니다. 이제 오 여사님을 끝으로 이제 여성 독립운은 없고 5분 중에 3분은 요양원 계시니까 대화가 안 돼요. 2분만 돼야 됩니다. 한 분은 가락동 시장 앞에 사시고 한 분은 제주도에 사시는데 제가 둘 다 이제 다 뭐 이렇게 뵙고 연락드리고 하는데 18,000명이니까 이제 나이가 올해 80년이니까 20살에 독립운동에서도 10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도 이상하진 않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징용, 징병, 위안부 피해자, 일제강점기 겪었던 그 누구라도 이제 돌아가신 시대가 왔다.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독립운동가 부재 시대가 우리한테 도래했는데 우리 영화 I Can Speak의 남은희 여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증인인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증인들이 없어요. 증인들이 없다 보고 그런 증인들을 우리가 뭐 386 세대도 마찬가지고 22 세대분들이 저런 분들이 감동받아서 사회운동 했는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나이가 먹었어. 우리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전혀 다른. 오영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회적 반동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우리만이 아니고 유럽도. 우리는 45년이 우리만 해방된 게 아니거든요. 유럽도 45년 해방됐거든요. 히틀러한테. 그러니까 그 시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유럽의 반동과 우리한테 대한민국의 반동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후가. 왜?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분들의 18,000명의 정신을 어떻게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MZ세대라고 또 다른 인류들에게 어떻게 이걸 전승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인데 우리 방식으로는 안 될 거다. 그 친구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고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이 극우 시대가 상당히 오래 갈 거다. 당장 정권 바꾸는 건 쉽지만 왜 당장 뭐 4, 5년 정권 잡으려고 이거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질문 안 받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의 2시간 동안 장시간 앉아 계셔서 듣는 것도 사실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2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가 여기 항일 음악 강좌에 왔는데 뭐 노래 즉흥으로 한번 저도 강의 들으면서 생각나서 한번 같이 이렇게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니테 애국가 말고 보통 이제 이런 쪽에서는 그 아까 올드랜 사인 애국가를 좀 부르거든요. 가사는 그 올해 뭐지? 애국가가 어디서요? 동해물가. 나이가 50인데 젊구만. 네? 젊어. 이제 동해물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니까 가사는 애국가고 곡조는 올드랜 사인으로 이렇게 머리 잘 굴려가지고 이렇게 매트시켜서 한번 우리 음악회 왔으니까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즉흥으로 연주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네. 네, 제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구미민족문제연구소에서 꽤 많은 분이 오셨는 것 같은데, 혹시 구미민족문제연구소 오신 분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구미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오신 선생님들. 하나, 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수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다 이 나라의 분정등하에 빨리 유선에 파면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4월 달에도 요 자리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한번 하면 보실까요? 짜잔! 네. 여기 태양이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선생님 한번 일어나서 네. 며칠입니까? 4월 5일 3시. 4월 5일 3시에 여기에서 최영희 선생님하고 같이 듣는 10월 항쟁 그리고 최영희 선생님의 삶을 이 자리에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같이 오셔서 좌담회식으로 할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어떡하십니까? 네, 그냥 하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온 오늘 이 강의의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노트북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예, 10% 할인해서 67,500원인데 딱 2권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권만 가지고 오신다는 거 제가 그때 혹시나 살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안 가져오려는 거 우겨서 제가 2권을 이제 오실 때 부탁했거든요. 혹시나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2권 있으니까 이렇게 구매 가능합니다. 단 부담은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셔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비바시 하면 좋아요. 네. 라면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좀 불편하시지만 여기 앞에 나와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오늘 이 자리 펴하고 혹시 뒤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예, 우리 민족문제 대구 지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를 준비했습니다. 바쁘시지만 가시지 마시고 같이 회하고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뒤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